정부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지를 논의합니다. 이르면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관련 내용을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. 시기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마스크 착용의 그 감염 예방 효과는 착용하고 있는 동안은 백신보다 더 강력합니다. 그래서 이런 완화 정책은 좀 피해 최소화의 타이밍에 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 피해 최소화의 타이밍은 적어도 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하나는 이런 이렇게 변경된 정책이 새로운 유행을 한번 겪으면서 큰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이런 정책 변경 당시가 유행 확산세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 여력이 충분해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늘어나도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. 실제로 이제 작년 2022년 9월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하고 이제 7차 유행을 겪으면서 그 바뀐 정책이 큰 영향이 없고 의료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1월 30일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권고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아직 뭐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3, 4월에 뭐 7차보다 규모가 클지 작을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8차 유행이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 바꾼 정책은 그 8차 유행을 겪으면서 크게 유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 시스템의 부하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정책 변경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지금 그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사실 감염 취약 시설 중에서 입소 시설, 뭐 의료기관, 대중교통 요 세 군데 정도인데요. 그 중에서 만약에 뭐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중교통이 그나마 가장 그 고위험군들이 적게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통한 유행이 좀 새롭게 시작되거나 유행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책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나 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의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은데 좀 방역상으로는 괜찮을까요?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좀 까다로운 점이 재감염이 굉장히 흔하고 재감염되었을 때도 뭐 이렇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집단에서는 재감염 시 증상이 훨씬 심하고 사망률도 높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최선인데 대중교통은 뭐 다 아시겠지만 3밀에 밀접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인한 그런 코로나19 감염 빈도가 그런 자율화가 됐을 때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더라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권고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평소대로 그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걸 권고드리고요. 이 대중교통 내 환기나 이런 다른 그런 감염을 낮추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방역 완화와 함께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선 그럼 어떤 대책들이 함께 병행돼야 할까요? 사실 뭐 누구나 코로나19에 종식을 바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. 좋던 싫던 이 코로나19랑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냥 피해를 입으면서 공존하면 안 되고 피해 최소화를 하면서 이제 공존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일반 뭐 건강하신 분들은 좀 괜찮지만 감염 취약 시설에 있는 분들, 뭐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을 해도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과는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, 백신 정책, 마스크 정책 이런 걸 좀 별도로 핀셋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보통은 앓고 잘 회복을 하시긴 하지만 지금 해외 연구에 의하면 이 코로나19에 걸린 후에 롱 코비드라는 그런 장기 후유증이 10에서 40%가 생기는데 이게 걸릴 때마다 계속 같은 비율로 생깁니다.
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앓다 보면 결국은 이 롱 코비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젊은 분들도 그냥 코로나19 앓고 지나가면 괜찮겠지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이런 개인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존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.